최근 서산 가로림만 바지락이 대규모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원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진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적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민원20에서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이 이틀 만에 해제됐습니다. 충남도는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를 16곳으로 늘리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도내 최초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합니다. 기준가격 보장제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이슈피플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서산 가로림만 바지락이 대규모로 폐사하고 있어 어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지금까지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지락 주산지인 서산 가로림만에는 350여 헥타르 규모의 어장 14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피해 면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1차 조사를 마치고 19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로림만에 위치한 어촌계 17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폐사 원인은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폐사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폐사가 시작된 건 한 달 전쯤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서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수온 상승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폐사 원인 역시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 원인도 모른 채 죽은 바지락만 가득한 건데 사실상 수확이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바지락은 지역과 양식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한겨울을 제외하면 연중 수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에서도 현재 수확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대량 폐사가 발생하면서 이곳 어민들은 사실상 수확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경기도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도내에서 발병 농가와 역학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충남도는 발병 농가와 역학관계인 도내 축산시설 13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환경검사와 임상관찰, 항원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충남도는 발병 농가를 방문한 지 21일이 지난 5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가축 방역관을 지정해 3주간 추가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아직까지 도내에서 특별한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차단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도는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11개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 16곳을 운영하고 경기와 인천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도내 반입을 24일까지 금지합니다. 또 앞으로 3주간은 양돈 농가의 행사나 모임, 지역 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당진에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2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진시 송하급에 위치한 한 마을회관. 건물 안쪽에 운동기구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언제부터 세워둔 건지 기구마다 거미줄로 뒤엉켜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관리도 안 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바쁠 때는 못 하시고 여기를 좀 잘못해갖고 동네 일 보는 분들이 그냥 하는데 이번엔 도심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입니다. 페인트 칠은 벗겨졌고 군데군데 녹슨 흔적이 엿보입니다.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로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운동기구는 마을 회관과 300m가량 떨어진 데다 주민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멀어갖고.
거기다 했었는데 그것도 왜 했었는데 거기다는 거기 사람이 안 가는 거야. 당진 지역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모두 291곳. 한 곳을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민원25 취재진이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당진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1년에 2번 읍면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 자주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전이 필요한 부분, 또 도색 이런 모든 필요한 부분이 파악을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보수 또는 불편한 점을 우리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당진 곳곳에 설치된 일부 야외 운동기구가 방치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입니다. 올해는 예산이라는 지명을 쓴 지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주말 예산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고려 태조 행차 재현과 군민체육대회, 출렁다리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려 시대를 다룬 역사서 고려사 저료입니다. 고려 건국 초인 919년 지금의 이름인 예산으로 지명을 바꾼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태조 왕건은 후백제 통합을 앞두고 예산을 찾아 통일을 선언하는 대민교서를 직접 반포합니다. 이후 1914년 인근에 있던 덕산, 대흥과 합쳐지면서 현재 예산군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내포의 중심 도시 예산은 과거 백제시대 오사년, 신라시대 고산현으로 불리다가 고려 태조 2년인 919년부터 예산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지 1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찾고 새로운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지명 1100주년을 맞아 이번 주말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오는 21일 예산 종합운동장에서 고려 태조가 입성하는 웅장한 행렬이 시작됩니다. 예산의 분수광장에선 왕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축하 공연이 열리고 예산역 광장에선 후백제군의 마지막 전투가 재현됩니다. 야간엔 예당호 문화광장에서 빛과 소리로 물드는 밤을 주제로 드론 라이트 쇼와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조명을 밝힌 100여 대의 드론이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예산군의 이미지와 천백념을 담은 메시지를 저희가 이미지화해서 사람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예당호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 쇼와 그리고 불꽃놀이 꼭 보러 와주세요. 이 밖에 예산 출신 조선 최고의 명필 김정희 선생의 삶을 볼 수 있는 추사고택 종가유물 특별기획전이 11월 3일까지 추사기념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이 도내 최초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이슈피플 시간에선 기준가격 보장제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양군 이성현 공공급식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공급식팀장 이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란 무엇인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농산물 수익 개방 압력 확대와 농업 경영비 증가 및 시장 가격 하락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 시스템 마련과 푸드 플랜을 통한 관계형 시장 확대에 따른 소득 보장과 농업인에게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 기반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 적정 생산 가격에 못 미치는 거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네,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청양군의 전체 농가 소득 중 4,500여 농가가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며 고령, 장애, 여성, 기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 대책이 필요하였으며 푸드플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친환경적 생산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등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참여를 가능케 하는 촉진제 역할과
또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비 증가, 수치 가격 하락, 소비량 감소, 잦은 이상기후 등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급 과잉 사례 증가로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이 갈수록 불확실하여 기준 가격 즉 적정 가격 보장제를 마련, 안정적 소득 증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올해 양파와 마늘 가격이 좀 많이 폭락을 해서 이 농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해당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도 좀 일부 보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본 조례를 통해서 우선 다품목 우수 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증대되고 고령, 여성, 귀농 등 영세농들의 연중 생산 체계 구축으로 최소한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이상의 소득 증대를 예상하고 또한 지역산 우수 농산물이 청양 지역의 모든 소비처에 공급됨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도 함께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조례 실행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도 궁금한데요. 기준가격 보장제 외에도 청양에서 추진하는 다른 농업 정책이 있다면 함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남은 절차는 현재 공고되어 있는 조례를 10월 말 확정 공포하여 12월 중에 적용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을 결정 후에 내년 1, 2월 고시 및 홍보를 거쳐 3월부터 참여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청양군수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청양군의 친환경 농업이 쌀, 구기자, 밤, 블루베리 등 몇 가지 품목은 상당히 참여율이 높으나 주요 먹거리인 채소, 양념류, 과일 등의 친환경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우선 친환경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예전에 친환경이었던 전농약을 시작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인증하되 반드시 작물 재배에 따른 주변 및 작업 환경을 정리정돈하여 청정 이미지인 하늘빛, 물빛, 땅빛이 아름다운 청양 이미지를 군수 인증산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는 현재 군정의 제1 정책 목표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저희 공직도 적극 노력과 지원을 하겠지만 참여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지 그리고 인내와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믿어주세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이성연 공공급식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59건을 적발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서산과 당진, 천안 등의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9건의 행정처분과 2,500만 원의 재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등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제정한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의 2차 변론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당진시가 최종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2차 변론 당시 재판관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회복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재판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선고 기일을 당진시에 통보할 예정으로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군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지난 7월 25일 시간당 최대 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모두 41개 농가에서 25.3헥타르의 농작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가면 신원 1, 2리와 예산면 발련 1, 2에서는 열무와 대파,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4.4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 복구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수령 농가를 제외한 29개 농가에 총 4,600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은 해당 농가들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모두 군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진사랑 상품권이 재발행 한 달 만에 95%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지난달 1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당진사랑 상품권이 추석 연휴 전 9억 5천만 원 이상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사랑 상품권은 당진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올해 시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소매 서비스 업종으로 사용처가 확대됐습니다. 시는 이달 초까지를 특별 할인 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액면가액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설날 전 상품권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직결을 위한 자문기구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철도와 물류, 교통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꾸리고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서해선 직결을 위해 대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대안 마련과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가 19일 서산 어남초 6학년생 3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의장 선거와 안건 처리 과정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이어 중학교 반배치고사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당진시가 아이들과 제대로 놀 줄 아는 부모님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2, 3기 부모 놀이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은 놀이활동가가 대인관계 향상놀이, 놀이로 소통하기, 놀이가 배움이다를 주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주최하고 광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제8회 홍성 전국 주부가요제가 다음 달 11일 광천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 대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이번 주부가요제는 총 상금 500만 원 규모의 대회로 25세 이상 주부라면 누구든지 참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천읍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2도, 당진과 홍성이 14도, 서산과 예산 15도, 태안이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청양이 23도, 홍성과 예산 24도, 서산과 태안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엔 맑은 하늘을 느낄 수 있어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기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강한데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북상하는 열대저하보의 영향으로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일교차가 급격히 벌어져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